청부살인 업자로 일하고 있는 여고생 사와는 유명 코미디언의 암살 의뢰를 받고 그를 유혹해 함께 맨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정행각을 하는 둘의 모습을 본 할머니가 바로 앞에서 욕을 하자 화가 난 코미디언은 그녀를 발로 차버리고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죠. 下品ななてめえの方だよ。 다음날 검시관인 아카이는 사건 현장을 조사하는데 사실 그의 진짜 정체는 살인 청부업을 킬러 조직의 보스였습니다. 사와에게 코미디언을 죽이라고 지시한 것도 바로 그의 명령이었죠. そのばあさんはショック死ですね。あんないいやつがなぜ殺されなきゃいけないんですか。見事だったな。あのおばあさんに悪いことしちゃった。 사와는 12살 무렵 의문의 사람들에 의해 부모님을 잃고 아카이의 양녀로 거둬졌습니다. 하지만 아카이는 그녀를 성놀이개로 이용한 것도 모자라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시켜 킬러로 만들기까지 했죠. 指名手配されてる究極の変態野郎だ。痛いけな少女に口じゃとても言えねえわいせつ行為を繰り返して。パパとママを殺した犯人を探して。ああ、必ず見つけてやる。 아카이의 조직에는 사와와 비슷한 또래인 오브리라는 킬러가 있었습니다. 아카이의 부하인 카니에는 오브리에게 이번에 죽일 대상은 아동학대자인 3명의 남성이며 그는 맨 앞에 1명을 그리고 또 다른 킬러가 투입돼 나머지 2명을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해줍니다. 오브리는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지하철로 향했고 곧 그들과 마주치게 되는데 그 순간 오브리가 설치한 폭탄이 터지며 역 내부는 아수라장이 됐고 그는 그 틈에 재빨리 목표물을 제거하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또 다른 킬러 사와가 등장해 나머지 목표물 2명을 처치한 뒤 오브리의 손을 잡고 현장을 떠납니다. 驚いた。お前がやったのか。そうよ。 그렇게 암살을 마친 그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브리는 이제 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아카이에게 얘기해 두었지만 그는 앞으로 3명만 더 처치하면 그를 놓아주겠다고 말하죠. そう来ると思った。俺とおめえの仲じゃねえか。 오브리는 킬러일 외에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와가 그를 찾아옵니다. お前。 그들은 폐가에서 함께 과자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게 되죠. 名前教えろよ。沢、つかみどころのない砂に風任せの羽。覚えておいてね。オブリ君は本名なの？そうだよ。家族はいるの？いない。お前は？私も似てるね、私たち。大事なピアスなんだな。これパパとママの血でできてるの。私のお守りみたいなものね。行こう。え？どこ？オブリ君のお家。え？ 이후 오브리의 집까지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낸 그들은 점점 서로에게 끌리게 됩니다. 며칠 뒤 사와는 카니에를 만나 새로운 의뢰를 받게 됩니다. 이번 타겟은 헐리우드에서 유명한 쌍둥이 배우인데 카니에는 둘 중 오른쪽 눈 밑에 점이 있는 쪽이 타겟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ボディーガードが3名ついてる。十分気をつけろ。 잠시 후 보디가드를 대동한 쌍둥이 배우가 볼일을 보고 있는데 화장실 칸에 몰래 숨어있던 사와가 튀어나와 공격을 시작합니다. 보디가드를 모두 제압한 사와는 쌍둥이 2명의 얼굴을 확인하고 오른쪽 눈 밑에 점이 있는 쪽을 살해해버립니다. 하지만 소란을 듣고 달려온 보디가드들에 의해 사와는 위기에 빠지게 되죠. Don't move an inch. 아카이는 또다시 사건 현장에 출동해 몰래 사와의 흔적을 치웁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사건 현장이 아닌 경찰서에 있다는 말에 곧장 그곳으로 향한 아카이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죠.
사실 오른쪽 눈 밑에 점이 있는 배우가 자신의 쌍둥이를 제거해달라고 위로했던 것인데 카니에가 실수로 반대로 말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왼쪽에 점이 있는 배우는 경찰서에 가서 살인 용의자가 어린 여자라는 것을 진술해버렸고 사와가 정체를 들켰다는 사실에 화가 난 아카이는 잘못이 없는 그녀에게 화를 내버리죠. おめえは面見られてるんだぞ。だったらどうして見つけてきてくれなかったの？飛んじまって残ってねえよ。ピアスなんか一つで十分だろう。そんなことよりもおめえら事の重大性をもっと認識しろ。依頼人を殺したんだぞ。ターゲットを間違えたのはカニエさんよ。私のミスじゃない。全ては結果だ。だったら自分でやれば。うろちょろほっつき歩くんじゃねえぞ。 사무실을 빠져나온 사와가 향한 곳은 오브리의 집이었습니다. 둘은 녹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카니에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죠. 오늘 저녁 타겟 한 명을 제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오브리는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와가 그에게 총구를 겨눕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브리가 이 일을 그만두려고 하자 아카이가 사와에게 그를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었죠. 赤いか。そうよ。オブリ君を殺せって気づいてたでしょ。覚悟して。お前の両親を殺したのは赤井とカニエだ。知ってるよ。ずっと前から。必ず帰ってきて、ここに。 지하철역에서 카니에와 만난 오브리는 경찰 고위 관료라는 타겟의 사진을 받게 됩니다. 평소처럼 쉬운 일이라 생각한 그는 지하철 문에 설치한 폭탄을 폭발시킨 뒤 그에게 접근하는데 어째선지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닌 듯 보였죠. 그렇게 치열한 싸움 끝에 오브리는 결국 그에게 제압을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의 위기에 처한 그때 사와가 나타나 그의 목숨을 구해주죠. 화가 잔뜩 난 오브리는 몰래 아카이를 찾아가 그를 위협합니다. 사실 암살 대상이었던 남자의 정체는 조사부의 특수부대원이었는데 아카이가 오브리를 죽게 만들기 위해 거짓으로 정보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암전을 틈타 아카이가 반격을 했고 그를 놓쳐버린 오브리는 결국 기습을 당해 쓰러지고 말죠. どうしました？てめえくたばったんじゃねえのかよ。離れて。オブリから離れて。さあ。 早く止血しないと。動かないで。 그렇게 사로잡힌 오브리와 사와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오브리는 카니에의 총에 위협을 당하며 사와가 겁탈당하는 장면을 지켜봐야만 했고 이후 자신이 죽을 장소로 질질 끌려가 버립니다. 사와는 아카이에게 오브리를 도와준 것은 모두 연기였다고 말하며 그를 어디서 죽일 것인지 슬쩍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카이는 아무 의심 없이 장소를 말해주며 내일 오브리의 시체를 보게 된다는 생각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죠. 다음날 아카이가 말한 장소에서 예정대로 시체 한 구가 발견되었고 검시관인 아카이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시체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체의 정체는 오브리가 아닌 카니에였죠. この場所今駐車場ですけど4年前の一家惨殺事件の現場なんですよ。検視したじゃないですか我々で。確か娘が一人いたはずです。誰かに引き取られたって聞きましたよ。妙に色っぽい女の子だったな。オブリカニエをやる力が残ってたとは思わなかったぜ。今度こそ俺がとどめを刺してやる。さあカニエを殺したのは私。オブリも無事よ。俺をはめやがったのかてめえら。この時をどれだけ待っていたと思う。パパとママの私からの。 그렇게 카니에와 아카이를 죽여버리며 부모님의 복수와 함께 놀이개로 살았던 세월을 모두 청산한 사와는 남은 한쪽 귀걸이를 하수구로 던져버립니다. 두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오브리 역시 가지고 있던 폭탄을 전부 강가에 버린 뒤 사와가 기다리고 있는 폐가로 향했죠. 하지만 골목길에 들어서던 그는 한 소녀의 총격에 의해 쓰러지게 됩니다.
그 소녀는 바로 오브리를 대체하기 위해 아카이가 키우던 킬러였죠. 한편 사와는 오브리와 만났던 폐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누군가 들어오며 그쪽을 바라보는 사와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는 끝이 나죠. 과연 마지막에 사와에게 향한 사람은 총상을 입은 오브리일까요? 아니면 오브리를 쏜 소녀 킬러일까요?